예, 안녕하세요. 올소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정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삐뚤삐뚤한 거 좀 펴줬으면, 입이 조금 들어가면 얼굴이 좀 더, 그래도 이게 어떤 원리로 펴지는지 좀 알아야 될 텐데,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를 안 빼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의학도 과학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 삐뚤어진 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삐뚤어진 치아를 잘 표현해 보려고 가서 사탕을 좀 사갖고 왔어요. 이 이빨 모양으로 제가 배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삐뚤어뜨려 보죠. 앞니는 이렇게 들어주고, 작은 앞니는 이렇게 나오고, 송곳니가 이렇게 덧니로 나왔고, 얘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삐뚤어진 겁니다. 이거를 요렇게 어떻게 가지런하게 필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삐뚤어진 거를 일단 요 안으로 이게 들어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하나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빈자리로 얘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도 좁아요. 근데 하나를 더 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요만큼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지런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피려면 무조건 지금보다 공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교정치료의 치료 계획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삐뚤삐뚤한 상황에서 이 초록색 튀어나온 놈을 요 중간 사이에 집어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이 안의 공간이 더 넓어져야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홍색 두 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얘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앞니가 앞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앞니가 앞으로 더 나가면 중간에 공간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공간으로 튀어나온 송곳니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안 빼고 치료가 되죠. 대신 앞니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갑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입이 나오죠. 나는 지금 현재 입이 너무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꺼져 있다. 교정치료를 하면서 입술도 좀 나오고 삐뚤어진 것도 펴주면 좋겠다. 그럼 안 빼고 앞니를 앞으로 내보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다 입이 살짝 나와 있는 게, 자,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어금니를 뒤로 보내보자. 그럼 어금니를 뒤로 밀면 뒤쪽에서 공간이 나는 거죠. 그럼 어금니를 뒤로 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뒤로 갈 공간이 그리 넉넉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뒤에는 목구멍이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어금니를 뒤로 보내려면 누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을 붙들고 어금니를 어영착으로 밀면 어금니가 뒤로 갈 텐데, 우리가 붙드는 건 앞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니를 붙잡고 어금니를 뒤로 밀면 앞니가 튀어나와요. 어금니를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니를 기둥으로 쓰면 앞니가 앞으로 나가니까 앞니 대신 기둥을 하나 딴 걸 세워보자. 가끔 교정치료하는데 잇몸에다가 나사를 박았다, 임플란트를 심었다, 조그만 핀을 박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뼈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저 나사못을 기준으로 어금니를 뒤로 밀 수 있는 거죠. 쟤는 뼈에 심어져 있으니까 앞니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스크류를 심는다고 절대적으로 어금니를 모든 경우에 다 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렇게 생긴 장치를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어금니를 끼웁니다. 그럼 입안에 끼우면 제 입안에 교정장치가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 끝부분 두 개가 어금니에 걸립니다. 그리고 누가 뒤에서 당겨야죠.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 당기는 건 여러 방향에서 당기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 뒤에다 끼고 이렇게 당기면 어금니를 뒤로 당겨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보인다고. 하지만 얘는 치아에 전혀 영향력 없이 어금니만 뒤로 밀 때는 정말 좋은 장치입니다. 안타까운 건 환자의 협조도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앞니가 앞으로 나가거나 어금니가 뒤로 들어가거나.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생긴 틀 자체를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옆으로 넓히면 공간이 좀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넓히는 건 어렸을 때만 돼요. 그리고 넓히는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치과에 가면 애가 삐뚤삐뚤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걸 조금 넓혀 봅시다.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위에 턱을 넓힙니다. 이 또 위턱 넓힌다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예, 하루에 얼마나 넓히냐면 0.2mm 밑으로 넓힙니다. 0.2mm 정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어쨌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앞니가 앞으로 나가는 거, 어금니가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넓어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차에 6명이 타야 되는데 다 못 타겠어요. 카니발로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틀 자체를 앞으로 넓히든 뒤로 넓히든 옆으로 넓히든 넓히자는 얘기. 근데 아무리 넓혀도 이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6명 중에 1명이 내려야지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삐뚤어진 정도가 너무 심하면 하나를 뺐는데 그 자리로 튀어나온 놈이 하나가 들어가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는 많이 삐뚤삐뚤한데 입도 튀어나왔다. 삐뚤어진 게 펴지고 났는데 입 모양은 그대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치료에 흔히 말하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어금니를 뒤로 더 밀던가 뭔가의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이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거 펴지는 거 외에 추가적인 걸 얻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2개 빼면 어떠냐?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여기 동그란 놈이 2개 있습니다. 이 놈의 이름이 작은 어금니라고 하는 놈이 2개. 그 다음번에 큰 어금니가 2개 있는 거죠. 이 작은 어금니 2개는 송곳니와 큰 어금니 사이에 껴서 나름대로 크게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2놈 중에 한 놈을 보통 빼요. 요거 빼고 양쪽에 2개를 뺍니다. 아래는요? 똑같은 거 빼겠죠. 그래서 교정치료에 되게 많은 경우는 4개를 빼고 교정치료했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까지 빼면 뾰족한 송곳니 뒤에 갑자기 어금니가 나와요. 일단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옆으로 움직이나 앞뒤로 갈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치료할 때 빼낼 수 있는 치아의 개수는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여기가 최대예요. 물론 사랑니는 교정치료와 상관없는 치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랑니 빼는 거는 교정치료 발치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정할 때 8개나 뺐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니가 숨어있는 거 4개 빼고 그 다음에 교정치료 하느라고 4개 뺐다. 이래서 8개라고 그러는 거지 중간에서 8개를 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에서만 2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에 니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위에 앞니가 뒤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래는 삐뚤어진 것도 없고 별 문제가 없어요. 튀어나왔다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펼쳐보니까 아랫니는 조금 삐뚤삐뚤하고요. 위에 니는 삐뚤삐뚤한 게 오히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겹쳐보면 간격 차이가 다 물어보세요?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위에 니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래쪽은 그냥 두고 위에 쪽에서만 2개를 빼기도 합니다. 개수가 안 맞죠? 근데 참 놀랍게도 위에 2개가 없고 아래는 다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씹히도록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위에는 안 빼고 아래만 2개를 빼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안 빼도 되는 경우에 빼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빼야 되는 경우를 안 빼게 만들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또 다른 거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넓히면 안 빼고도 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삐뚤삐뚤한 걸 피면서 확장을 시키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자가 결찰 장치라는 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답니다. 저도 다 쓰거든요. 이 장치 저 장치 다 쓰지만 실제로 장치는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주거나 필요한 경우에 골라서 의사가 쓰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이를 빼야 될 경우를 안 빼고 치료하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이는 뼈를 기준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턱뼈가 있으면 그 턱뼈 위에 이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뼈는 여기 있는데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빨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이는 뿌리 끝부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넓혀서 가지런한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나중에는 슬금슬금 애들이 도로 들어와요. 그럼 다시 삐뚤어집니다. 즉 재발의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얘기는 빼야 할 땐 빼야 된다. 그리고 빼고 안 빼고의 결정은 정말로 치과의사, 교정과 의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시고 이 사람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믿고 따라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발치와 비발치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